네, 전세가율 50%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최근에 뭐 지금 데이터 중에 하나가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지금 51%에 근접했다. 조만간 50%가 뭐 무너질 거다.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도대체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갭 투자도 힘들다.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뭐 50% 붕괴. 단어가 붕괴 말고 뭐가 있나 저도 생각해봤는데 잘 떠오르진 않더라고요. 이 붕괴가 초읽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세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대비 전세가가 비율로 50%의 붕괴가 임박했다. 이게 대대적인 뭐 규제 지역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랑 대출 규제 속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 투자 환경은 더욱 나빠진 셈이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갭 투자를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. 왜냐면 예전에는 갭 투자를 했던 이유가 대출을 안 해주니까 대출 규제를 막 강하게 하니까 무주택자 분들이 집을 사려고 해도 대출을 안 해주니까 LTV 뭐 40% DSR 뭐 이렇게 다 막아놔서 40%도 아니죠. 9억 이하가 40%고 9억 초과하면 20%였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됐죠. 그래서 이제 전세를 끼고 샀다가 나중에 뭐 들어가야지라고 하면서 샀던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지금 뭐 특례보금자리론도 뭐 나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비규제 지역들로 돼가지고 LTV가 뭐 70% 이런 식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굳이 갭 투자를 할 상황은 아닙니다. 그래서 요 기사는 뭐 살짝 조금 좀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갭 투자 환경이 나빠진 거는 아닙니다. 갭 투자를 안 해도 되는 상황으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면은 마지막 표본조사 때 전세가율이 54.7%였는데 이제 이번에 더 떨어졌다는 건데 이게 2012년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랍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11년 만에 돌아온 정말 낮은 수치인데 이게 뭐 지금 기사에서 나온 것과 뭐 같은 얘기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많이 올랐어요. 작년 1월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올렸던 게 1.25인데 지금 3.5고 3.5면 한 2.25 정도 차이 나니까 그거 자체도 많이 오른 거죠. 보통 요 정도 인상하는 거는 과거의 경험상 한 3년에서 한 4년, 한 3, 4년 정도 올려야 되는 그 정도의 상승세인데 요거를 딱 1년 만에 올렸고 미국은 더하죠. 미국은 3월만 하더라도 0.25였는데 1년 만에 지금 4.75가 됐기 때문에 4.5를 1년 만에 올린 거죠. 한 6, 7년 올릴 거를 그냥 1년 만에 올렸다라고 보면 되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에 충격을 많이 준 거죠. 자, 거기다가 지금 뭐 전세 사기, 뭐 빌라왕 뭐 이런 사건들도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단어들을 보면은 이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나오면 아무래도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같이 겹치면서 전세 기피 현상에 여러 가지가 겹치니까 전반적으로 전세가율이 좀 많이 내려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요거 보면은 지금 빌라왕이 뭐 1000채를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사람이 뭐 전국에 뭐 몇십 명이고 뭐 몇만 채가 뭐 이런 일에 대상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주택들을 지금 세입자들이 지금 셀프 낙찰을 받고 있거든요. 처음부터 전세 들어가는 순간 이 덫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중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. 대부분 다 셀프 낙찰을 받게 돼요. 요즘에 지금 보증금 못 받아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 어떨 때는 뭐 그냥 다 받기도 합니다. 그리고 웬만한 경우에는 다 받는 경우들도 있는데 또 어떻게 잘못된 것들은 뭐 경매를 치고 하더라도 다 못 받아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인 거는 또 맞는 것 같아요. 이자도 높고 또 상황도 되게 심각하다고 맨날 언론에 나오니까 이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공부하는 사람이 사실 몇이나 있겠습니까? 이 세상에. 대부분은 그냥 생업이 바쁘고 다들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야 전세 살면은 큰일인가 보다. 우선 월세 가자 하면서 전세가율을 더 낮추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뭐 전세 쪽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터지는데 그중에 뭐 여러 가지 뭐 사기를 치려고 한 게 아니어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하락하고 하면서 집주인들이 돈을 못 빼주는 집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특히 이제 빌라 같은 거 아주 작은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것들에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. 뭐 노인들이 이제 약간 뭐 월세를 받거나 아니면 나중에 뭐 시세 차익을 볼 목적으로 작은 집들을 가지고 뭐 2채, 3채 정도 임대 사업 같은 겸 해가지고 운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전세가 빠지고 그리고 뭐 월세가 막 안 들어오고 이자는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. 하면서 뭐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이 전세 준 집들은 이제 내 돈 돌려달라고 하는데 못 주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뭐 그 임차권 등기 신청하고 경매 신청하고 이런 집들이 소형주택, 작은 저가주택들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보증보험에서 갚아주죠. 우선 돈 빼주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소송해줄게가 이게 전세 보증보험이니까 이 허그가 이제 판에 들어가서 내가 소송해야 되는데
못 받는 돈이 지금 뭐 한 1,700억, 뭐 2,000억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분간 더 이런 것들은 일어날 것 같아요.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한 1조 1,7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9,000억 정도를 돌려줬는데 2,400억을 회수한 거예요. 그러니까 한 6,000억, 7,000억 정도가 지금 막 물려 있는 거죠. 근데 이게 계속 더 커질 상황으로 보입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세대 연립주택, 소위 말하는 이제 빌라죠. 빌라 쪽은 전세 거래량도 많이 내려가고 있고, 뭐 강서구도 그렇고, 뭐 전체적으로 서울에서 빌라 전세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. 근데 이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. 이 신축 빌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구축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. 대부분 이 빌라 전세 사기는 다 신축에서 이 분양을 못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사실상 파는 개념으로 이렇게 명의를 변경하고 이런 건데 많은 분들이 그걸 구분하지 못하죠. 구분하지 못하고 난 잘 모르겠다. 왜냐면 내가 그런 걸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내가 그거 어떻게 아냐?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냐?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. 이 계약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경매를 배워본 분들은 전입 신고만 잘 해놓으면 사실상 그 대항력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전세권 설정할 필요가 없거든요. 근데 전세권 설정을 막 굳이 막 또 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요. 왜냐면 전세권 설정하면 뭐 좋다더라 하는 분들 어디선가 막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. 그럼 전세권 설정할 때 또 뭐 한 30-40만 원 또 들고 나중에 말소할 때 또 돈이 들거든요. 뭐 법무사 비용도 들고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무조건 해줘라 막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제가 뭐 또 설명을 한 적이 있죠. 이런 거 안 하셔도 된다. 여기 대출도 없고 그냥 이 전입 신고만 잘하시고 사시면 된다. 해도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.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면 우선 피하는 게 상책이기 때문에 지금 빌라 쪽에서 전세 구하는 거 이쪽은 시장이 많이 위축돼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높은 금리와 전세 불안감 때문에 안정적인 월세 선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게 뭐 아파트, 빌라 뭐 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대로 빌라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원래 안정적으로 전세를 줘도 되는데 전세입자들이 구하기가 힘드니까 또 그것도 또 나름 또 힘든 거죠. 나는 그냥 전세 주고 살면 되는데 들어오려는 분들이 월세를 또 원하고 근데 나는 월세를 줄래니까 대출을 받아서 또 줘야 되는데 대출 이자는 또 높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악순환이 생기고 있습니다. 그냥 굳이 그 월세 안 내셔도 되는데 뭐 월세를 일부러 내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. 근데 이거를 딱 구분하려니까 또 디테일한 걸 또 설명을 해야 되고 나는 그냥 월세 갈란다 하는 분들이 많다. 자,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월세 선호 현상이 많이 높아졌어요. 그래서 지금 월세가 전세 대출 받는 거 대비해 가지고 좀 비쌉니다. 이게 지금 전반적인 현상이에요. 이게 원래 전세가 뭐 10억이면 월세가 뭐 1억에 얼마 뭐 이렇게 뭐 다 정해져 있는 이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. 요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 월세가 너무 높아요, 지금. 이 전세는 좀 가기 싫어하니까 전세가가 내려가고 반대로 월세를 선호하다 보니까 월세는 좀 높아져가지고 전세로 10억이면은 이 월세가 맞아요? 할 정도로 월세가 높아져 있어요. 그 월세를 들어가려고 해요. 그래도 왜? 이게 낫다. 왜냐하면 지금 전세를 가면 내 현금도 많이 묶이지만 전세 자금 대출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. 전세 자금 대출 이자는 그럼 싸냐? 이것도 또 만만치 않고 이 이자가 또 변동금리다 보니까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뭐 2% 3%대 전세 살기 시작하셨던 분들이 지금 막 6% 낸단 말이죠. 6.5 막 전세 이자를 그 정도 내시면서 옛날에 월세로 갈 걸 하면서 후회하는 분들이 엄청 많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세 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. 그래봐야 또 불안 요소는 또 많아요. 그러니까 그냥 월세 내자 하면서 월세 가는 분들이 많다. 그래서 지금 금리가 4.38%라고 가정하면은 월세가 전세보다 비싼 비율이 거의 뭐 80% 정도다. 금리가 한 5.5 정도 되더라도 거의 절반 정도가 월세가 더 비싸다는 겁니다. 단순히 이자와 계산을 해봤을 때 그만큼 지금 월세 선호 현상이 높다. 그래서 원래 이 전세와 매매는 반대로 움직이는 게 좀 상식적인 일 아니겠어요?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매매로 집을 사거나 아니면 매매로 집을 사기 싫으면 전세로 가거나 이렇게 서로 그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는 게 매매와 전세인데 이게 지금 조금 이상하게 가는 거죠. 이게 2000년도부터 2023년까지 전세가율 그래프입니다. 지금 상승세. 요 전세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게 이게 환율 같은 개념이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전세가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매매가는 내려가고 전세가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하락기라는 거죠. 하락기.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5년, 16년까지는 전체적으로
서울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좀 하락세가 좀 있었죠. 물론 지방 소형 아파트들은 막 올라가긴 했지만 큰 틀에서는 하락세 시기였습니다. 하우스푸어의 시절이었고, 그러니까 요 하락기 때 전세가율이 높아졌어요. 이거는 뭐 이해가 된다 이거죠. 하락기에 전세가율이 상승하니까. 그러면 상승기에는 전세가율이 하락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2016년,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보면은 전세가율이 이렇게 내려갑니다. 전세가율이 내려간다는 거는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죠. 전세도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매매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은 이 갭이 점점 벌어지는 거죠. 이 격차가 벌어지면서 전세가율이 막 떨어지는 건데, 이 전세가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여기가 상승기라는 거잖아요. 그러면 22년까지는 뭐 알겠는데 22년도 이후에 23년도는 지금 누가 봐도 명백한 하락기인데 왜 지금 전세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가? 그래서 지금 이 하락기에 전세가율이 상승한다는 게 안 맞는 겁니다. 지금 안 맞고 하락기인데도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상승기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는 지금 매매가도 떨어지지만 전세가 하락률이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. 라고 보시면 되겠죠. 지금 올해 전세자금 대출 잔액 추이를 보면 뭐 이게 작년 거긴 하지만 뭐 거의 비슷하겠죠. 12월이니까. 이 작년 한 9월 정도 한 134조 정도였던 게 지금 계속 내려가서 132조 정도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전세 자금 대출을 계속 갚고 있다는 거죠. 대출이 부담스럽다는 것이고, 그러니까 대출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반전세로 가거나 아예 월세로 가는 추세가 나타나니, 단순히 전세만 보면, 그러니까 매매, 전세, 월세를 세 개를 다 보면 모르겠지만 월세를 지금 빼고 얘기하니까 전세가 확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서 전세가율도 같이 잡아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지금 시장이 약간씩 좀 바뀌고 있어요. 그래서 조금씩 지금 전세 물량이 소화되고 있는데, 뭐 이게 정확한 데이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냥 뭐 참고 삼아서 보면 이게 아실에서 가져온 데이터인데, 전세 매물이 막 늘어나고 있었죠. 한 3만 정도 되던 게 한 반년 사이에 한 5만까지 늘어났다가 금리 급등되면서 전세를 사람들이 이제 비선호하면서 매물이 막 쌓였죠. 그리고 나서 작년 말부터 해서 다시 매물이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이제 금리가 상단이 거의 왔고 그만큼 월세도 같이 따라 올라오면서 전세와 월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 할 때 그동안은 월세가 훨씬 좋았던 시기였죠. 월세가 바로 반응을 못했으니까. 근데 월세 시세도 많이 올라오면서 야, 이 월세 낼 거면 그냥 전세 가자 하던 분들이 좀 나타난 것 같아요. 그래서 늘어나던 전세 매물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동결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, 물론 안개 속에 있기 때문에 우선 안개가 많이 낄 때는 잠깐 차를 멈춰야 된다, 뭐 이런 식의 의견을 피력을 하셨지만,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려나 보다, 이제 상단은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지죠. 그러면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전세를 가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지금 전세 금리가 높긴 하지만 이 월세를 만약에 갔다가 월세로 2년을 막 살아야 되고 잘못하면 한 4년도 살아야 되죠. 그럼 이게 반대로 고정금리니까, 월세가 고정금리니까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어서 이게 금리가 상단이 왔다 그러면은 변동금리지만 전세를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. 거기다 지금 코픽스가 이제 저저번 달부터 조금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하락을 할 겁니다. 지금 예금 금리도 많이 낮아진 상태고 조달 금리들도 많이 낮아져서 당분간은 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죠.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 전세 자금 대출도 연동되는 금리가 같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, 이런 기대감 때문에 전세를 좀 더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지금 뭐 대략 지금 뭐 4%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, 전세 대출 금리들도 한 4% 중반까지 왔어요. 그러니까 지금 대출 받아서 전세 가는 게 살짝 더 높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. 이게 평균이니까 뭐 지역별로 다르지만 거의 비슷해졌다. 그러면 전세랑 월세랑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면 한동안 계속됐었던 월세 선호 현상이 조금은 누그러질 수 있는 거죠. 거기다가 지금 금융위원장이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. 이 기준금리 동결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낮추면 대출금리 내려갈 수 있다. 이건 뭐 누가 봐도 뭐 당연한 말이죠. 기준금리는 동결인데 플러스 알파인 가산금리를 낮추면 대출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닌가. 이건 뭐 맞는 말인데, 이 말을 한 분이 금융위원장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. 그래서 은행들한테 최고로 무서운 말이지 않나. 가산금리 낮춰라. 너네 이익을 낮추면 대출금리는 내려갈 것이다. 내려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, 어쨌든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은 당분간 좀
그래도 전세 쪽도 금리가 조금은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월세도 많이 뛰고 대출 금리도 주춤하니까 이 1월 달에 아파트의 전세 거래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. 뭐 전세가가 많이 빠진 것도 있고 월세가 많이 오른 것도 있어서 야, 그럴 거면 그냥 전세 가자. 전세 가서 이자 내는 게 상대적으로 낫겠다. 라고 해서 비중이 다시 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원래대로라면 지금 여기가 상승장이었죠. 여기가 상승장이었으니까 이제 하락장에서는 다시 요 전세가율이 올라가줘야 되거든요.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. 이 전세가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뭐 매매가가 빠지더라도 전세가가 좀 덜 빠지거나 아니면 전세는 오르는 식으로 그래서 이 갭이 줄어들면서 가율이 올라가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가격 반등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전세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. 기본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줄어들어야지 사람들이 사고 싶어지는 거니까. 근데 그러려면 아직은 좀 점검해야 될 변수가 뭐 많긴 합니다. 이러다가 금리를 또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지금 뭐 환율이 다시 1,300원을 찍고 막 올라가기 때문에 우선 추세는 이렇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집을 산다고 하면 전세가율이 낮은 아파트를 매수하는 거는 조금 조심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. 난 어차피 여기 실거주입니다. 어차피 실거주할 건데요. 그러면 뭐 상관이 없죠. 내가 전세를 줄 생각이 없으니까. 근데 저는 여기 투자 목적으로 들어갑니다. 여기 들어가서 나중에 좀 어떻게 몇 년 뒤에 들어가서 살든지 아니면 시세 차익만 보고 팔 겁니다. 뭐 이런 생각이시라면 지금 전세가율이 낮은 곳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. 단 30년 이상 된 재건축 아파트는 원래 전세가율이 낮으니까 이거는 논외로 하고요. 재건축을 할 이유가 없는 곳인데 전세가율이 많이 차이 있다면 그러니까 전세와 매매가가 많이 벌어져 있다면은 지금은 그 바닥을 잡아보려는 사람들이 막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내가 투자 실력이 뭐 아주 좋거나 뭐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은 이런 아파트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전세가율이 조금이라도 좀 반등하는지 그 동네의 전세가율, 그 단지의 전세가율이 약간의 반등 신호가 좀 오는지 이런 것들까지 좀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지 않을까.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그 지역, 그 단지가 아니라 그 지역의 전세가율도 한번 좀 계산해 보시고 어느 정도 좀 회복세가 좀 조금이라도 좀 보일 때 그때 들어가서 뭐 몇 천만 원 더 주고 산다고 해서 그게 아주 리스크 있는 건가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포인트 삼아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